템플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의 주제로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템플릿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함수 템플릿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템플릿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간의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관계로 여러 클래스들을 이렇게 또 관계 지을 수 있죠. 그런 클래스 상속과 템플릿을 이렇게 믹스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는 내용, 템플릿과 상속이 이제 마지막 템플릿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템플릿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먼저 개요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템플릿은 이제 generic programming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generic program이라고 하는 거는 타입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방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구조 시간에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죠.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쪽 끝으로만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한쪽 끝으로만 이렇게 빼내는, 다른 쪽 끝은 막아져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현상은 푸시, 한쪽으로만 막 집어넣고 스택이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했으면 여기 막 쌓이겠죠. 팝을 하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빠져나가고, 푸시하고 팝하고 푸시하고 팝하고, 푸시를 2번 하고 팝을 하면 그 팝된 원소가 제일 마지막에 푸시했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푸시한 원소를 먼저 나간다. last in이 first out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자료를 관리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 뭐 이런 구조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이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자료 구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스택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 넣는 대상이 되는 거는 뭐 내가 숫자를 넣을 수도 있겠고, 뭐 문자를 넣을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뭐 큰 어떤 객체를 머니 객체를 넣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사실 스택을 정의할 때는 그 스택의 원소가 어떤 타입을 갖느냐, 어떤 자료형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무관하게 스택이 정의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generic programming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스택을 정의할 때 그 원소의 자료형하고는 무관하게 push, pop 또는 이제 isempty, 스택의 내용이 비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는 그런 연산들을 정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형만 바꾸게 되면, 자료형만 인트로 바뀌었다가 뭐 머니로 됐다가 뭐 스트링으로 됐다가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푸시, 팝, isempty라고 하는 연산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generic programming이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템플릿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함수, sw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그냥 임의의 것을 이렇게 뒤바꾸는, int도 뒤바꾸고, 캐릭터도 뒤바꾸고, 스트링도 뒤바꾸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어떤 자료형 T타입에 대해서 두 개의 변수의 T타입의 두 개의 변수, 두 개에 들어있는 T타입의 값을 바꾸는 어떤 그런 템플릿 함수 swap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그젬플들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이그젬플들을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템플릿 swap이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urce 파일에 헤더 파일을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템플릿에 대한 구형 코드는 헤더 파일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swap.head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swap.header 지워버리겠습니다.
수압점 헤더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작성해도 되고 ndf 해서 하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의 타입이 t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t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임의의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int가 될 수도 있겠고 string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바꿀 두 개의 t 타입의 변수 두 개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꾸려고 하니까 당연히 t 타입은 t 타입인데 참조형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t 타입의 참조형이라고 일단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 이제 바꾸려면은 하나 템퍼러리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t 타입의 t라고 하는 자료형에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템프에다가 bar1 넣고 bar1에다가 bar2 넣고 bar2에다가 이제 템프 넣는 거 여러분들 수업하는 코드 한번 좀 작성을 해 보셨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한 게 이제 수압이라고 하는 템플릿 함수를 일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 요걸 사용하는 뭐 메인 함수를 하나 좀 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main.cpp 해서 include IR stream 똑같죠? namespace 이제 std라고 하는 거를 include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름이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namespace 이름을 않고 우리가 이제 cout 정도 하나 쓸 거고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에서 endl 정도 이런 정도 쓸 거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압이라는 이름이 좀 겹쳐가지고 컴파일러가 나와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압적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되겠죠. include 하고 뭔가 작성하고 이제 return zero라고 하는 이런 코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인티저를 한번 좀 바꿔보는 to integers 바꿔보는 거를 저 템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integer 1에서 뭐 숫자 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integer 2 해서 숫자 2를 한번 좀 1과 2를 각각 갖고 있는 인티저 변수를 하나 이제 선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wap 해가지고 integer 1, integer 2 이렇게 한번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integer 1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다음에 integer 2를 출력을 해보는 이제 간단하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2, 1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겠죠. 2,1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겠죠. 2,1 출력을 기대를 합니다. 아이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출력 결과 출력 한번 해볼까요? 디버깅하지 않고 여기 한번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하면 이제 2,1 잘 출력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일단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체도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인티저 자료형에 대해서 수압이 잘 되는 거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수압이라는 요 함수 이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다 보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써있자면 수압하고 int라고 돼 있어요. 지금 t 자리가 int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번에는 캐릭터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mbol1 해가지고 뭐 a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 담고 있다고 치고요. symbol2 해서 b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두 개의 변수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ymbol1, symbol2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symbol 1 하고 콤마하고 symbol 2 하고 and there 이렇게. 그럼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b, a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게 이제 기대하는 바죠. 그래서 뭐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b, a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거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압이라고 하는 저 함수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t라고 하는 그 타입이 캐릭터로 다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t 자리 있죠, t 여기서 지금 지금 캐릭터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자료형이 다른 인티저에 대해서도 수압을 썼었고 템플릿 함수, 그다음에 캐릭터에 대해서도 수압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트라이를 한번 해볼까요? 어레이를 한번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티저 어레이로 A라고 하는 어레이 변수가 있고 원소가 10개가 이제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뭐 숫자로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돼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레이로 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19, 8, 7, 뭐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A, B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두 개, 이번에는 하나의 캐릭터나 인티저 변수가 아니라 어레이를 바꿔보려고 한번 이제 수압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뭔가 하면은 A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있고, B가 19, 87, 65, 43, 21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수압을 하면 얘가 이제 19, 87, 65, 43, 21이 되고 얘는 1, 2, 3, 4, 5, 6, 7, 8, 9, 10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의도한 바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컴파일 에러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컴파일 에러가. 그래서 어떻게 에러를 하느냐, 왜 에러가 발생했느냐 라고 하면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어사이먼트 있죠? 어사이먼트. 요 지금 bar1이라고 하는 게 배열이에요. bar2라고 하는 것도 배열이고 t가 지금 인티저 배열이에요. 10개짜리. 그럼 이것도 이제 인티저 10개짜리 배열이 돼야 되겠죠? 근데 불행히도 이렇게 배열을 통으로 이렇게 어사인하는 그런 연산자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 빨간 줄이 그거죠? 그래서, 요런, 이게 배열로 이렇게 통으로 어사인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따라서, 비록, T타입이 int 어레이에 대한 어떤 배열 코드로 어사인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배열로 어사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처럼. 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8, 9, 10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난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라고 하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템플릿 함수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T타입에다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치기 하는 건 다 가능하다. 근데 그 바꿔치기를 했을 때 그 템플릿 함수에서 안에서 작성한 어떤 식이나 문장에서 그 T타입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그 T타입에 대한 그 식이나 적당한 연산자나 이 할당문 연산자들이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면 여기처럼 배열의 할당문이 제공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수압이라고 하는 거, 뭐 인티저 심볼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 T타입이 int로 바뀌죠. T타입이 캐릭터로 바뀌고 int에 대해서는 할당문 다 가능하죠. 또 캐릭터에 대해서도 할당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 잘 되고 잘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배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압을 하려고 하면 수압의 템플릿 함수 코드가 배열을 할당하는 어떤 배열들 간에 이제 할당이 가능해야 되는데 배열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통으로 할당하지 못해요. C++에서. 그래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int나 캐릭터와 같이 원소의 자료형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swap이라는 함수를 기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형의 연산자인 push, pop, is empty 이런 함수들을 템플릿 함수로 구현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어떤 특정 int에 대해서만 정의하거나 캐릭터를 원소로 하는 스택으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자료형에 무관하게 어떤 스택의 연산자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본 것처럼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썼죠.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여기 키워드 썼고 여기 이제 t라고 하는 게 이제 요 swap 함수에서 나타난 어떤 자료형인 것이죠. 자료형. 그래서 자료형에 나타나는 일종의 타입 변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타입 변수. 그러니까 타입 변수라고 하는 건 그 변수 자리에 어떤 특정 int나 캐릭터 타입이 이제 타입 상수가 올 수 있는 대체해서 올 수 있는 게 이제 타입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t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t를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자면 템플릿 함수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떤 타입 변수를 그냥 늘어놓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사용되는 것만 다 늘어놔라. 사용된 걸 늘어놓지 않아도 안 되고 사용 안 되는 것을 또 늘어놔도 안 되고 정확하게 사용한 것만 이렇게 클래스 T1, T2, T3, Tn 이렇게 늘어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템플릿 전이문이고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템플릿 함수의 example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조금 더 복잡한 example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렬하는 함수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는 함수도 상당히 템플릿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작은 것부터 쭉 이제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정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놓는다라는 것이 인티저 값에 대해서도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놓을 수도 있겠고, 또 더블 타입에 대해서도 늘어놓을 수 있겠고,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쫙 늘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렬한다라고 하는 것도 템플릿과 굉장히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정렬하는, 소트하는 함수를 템플릿 버전으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int에 대해서 정렬할 때도 쓰이고 더블 타입에 대해서 정렬할 때도 쓰이고 캐릭터 타입에 대해서도 타입의 값들에 대해서도 정렬할 때 쓰이고 이렇게 어떤 자료형과 무관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지난번에 swap이라고 하는 걸 example을 뒀지만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자료형과 무관하게 정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했듯이 정렬을 할 때도 자료형하고 무관하게 어떤 그런 개념적인 거를 프로그래밍에 옮길 때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sort하는 템플릿 함수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러 자료형의 값들을 정렬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함수가 있는데요. sort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어쨌든 sort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함수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sort 해가지고 어떤 array를 받아야 되겠죠. array. 근데 이제 array의 자료형이 어떤 거는 인티저가 올 수도 있겠고, 요 t 자리가 sort라는 함수에 어떤 거는 더블 타입의 array를 인자받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캐릭터 타입의 array를 이제 받아가지고 배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sort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임의의 t 타입의 자료형의 배열을 받아서 sort하는 함수. 이런 거가 아주 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렬함수의 템플릿을 이용하는 예제로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자는 이제 이 배열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느냐, 여기 10개, 여기 5개, 여기 7개, 몇 개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sort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sort라는 함수 자체를 템플릿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C++의 템플릿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sort하는 함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자면 swap하는 함수도 필요하고요. 바꿔야 되겠잖아요. 요놈보다 더 작아? 커? 그러면 이렇게 순서 바꿔.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swap이라는 템플릿 함수를 이제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index of smallest라는 이제 함수도 필요합니다. 이제 알고리즘 안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인데요. 배열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쫙 가장 작은 놈이 뭐야? 그래서, 얘가 작네? 그럼 걔랑 제일 앞에 놈을 바꾸고, 또 이제 한 칸 딱 전진하고, 또 그 다음, 에서 가장 작은 게 뭐야? index of smallest 찾아가지고, 걔를 또 요 칸에 옮기고, 또 증가시키고. 그럼 요 앞에서부터는 이제 계속 작은 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큰 순서대로 조금씩 커지는 순서대로 배치가 되겠죠. 인덱스 없으면 때 그런 현재 어떤 기준으로부터 뒤에까지 가장 작은 놈이 어느 첨자에 있어 이거를 찾는 함수가 이제 인덱스 오브 스몰리스트 함수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요 프로그램을 실습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들은 다 제공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index of smallest라는 이제 sort라는 함수에서 이용하는 어떤 라이브러리 일종의 라이브러리 함수가 될 텐데요. 그 경우도 T-타입의 배열을 받는다. 그리고 그 T-타입의 원소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T-타입의 제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가장 작은 원소를 찾을 것이냐라는 기준이 되는 스타트 인덱스를 두 번째 인자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제 세 개의 인자를 받는데 이제 그 중에 배열이 T-타입이다. T-타입의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다. 그래서 이제 index of smallest라고 하는 것도 템플릿 함수로 작성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swap이나 index of smallest라고 하는 두 가지 템플릿 함수를 이용하는 sort라고 하는 템플릿 함수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int에 대한 배열, int 배열, 더블 배열, 캐릭터 배열 다 sort를 요 하나의 템플릿 함수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일부의 이제 코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봐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뭐냐면요. 지금 sort.h 파일이고요. sort.header 파일에다가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swap values라고 하는 함수 작성해놨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index of smallest라는 함수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sort라는 함수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두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index of smallest라는 함수를 여기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swap values를 여기서 부르고 있네요. swap values라고 했군요. swap이라고 하지 않고 뭐 이름은 조금 틀린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 정렬된 어레이를 그냥 프린트 해주는 그런 함수도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이미의 T타입의 배열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함수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템플릿 함수를 갖고 있는 sort.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하나 지금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요걸 이용해서 이제 sort를 해보는 메인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main.cpp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main.cpp를 만들어 봤고요. 요 main.cpp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슬라이드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이요.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main.cpp로 일단 넘겨봤고요. 자, 일단은 여기 sort.h를 제가 include 했죠. 그러면은 source.header 파일에서 제가 정의한 템플릿 함수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인티저 어레이 98765 12304 뭔가 무작위로 숫자가 되어 있는 여기 인티저 a를 받아가지고 이건 중요하진 않고 이걸 한번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sort를 하고 a라고 하는 배열을 sort를 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예제 코드로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블 타입으로 5개짜리의 실수들이 들어있는 더블 타입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B를 지금 sort 함수로 바꾼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캐릭터 어레이 7개짜리를 generic 이것도 지금 알파벳 순서로 보면은 지금 랜덤하게 되어 있죠. generic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7개의 지금 문자가 지금 들어있는 배열 C라고 하는 배열이고, 그거를 이제 sort를 하고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잘 실행돼서, 자, 첫 번째 거 0, 1, 2, 3, 4, 5, 6, 7, 8, 9 잘 소팅이 됐죠. 인티저. 두 번째 거 1.1, 2.2, 3.3, 4.4, 5.5 5개의 더블 타입의 실수가 잘 소팅이 된 걸 알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네릭 캐릭터 변수가 GENERIC인데 CEEGINR 이렇게 소팅이 되는군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잘 소팅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템플릿 함수 sort라고 하는 템플릿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부가적인 두 개의 swap values나 index of smallest라고 하는 이제 템플릿 함수를 또 만들어서 그 템플릿 함수를 이용하는 템플릿 함수 sort가 이제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템플릿 함수 sort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이야기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index of smallest나 이제 코드가 없군요. index of smallest 여기 sort라는 함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라는 헤더 파일을 해서 index of smallest 함수가 이제 sort에서 사용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게 인티저 변수에 대해서 사용하면 sort int 버전의 sort, int 버전의 index of smallest, int 버전의 swap values가 생기는 거예요. 세 개의 함수가. 또 메인 함수에서 더블 타입으로 이걸 썼잖아요. sort를. 그러면 더블 타입의 sort, 더블 타입의 index of smallest, 더블 타입의 swap values라고 하는 또 다른 세 개의 섹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썼죠. 캐릭터 세 개의 함수가 생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에서 이 sort라는 템플릿을 세 가지 유형의 자료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토탈 9개의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9개의 함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코드 사이즈가 이렇게 막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자료형의 수만큼. 일단 그게 한 가지 여러분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index of smallest를 보면 어떤 코드가 있자면 이런 코드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가장 작은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현재까지 작은 숫자라고 하는 미니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런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세하게 뭐 알고리즘은 모르더라도 그런 게 필요할 거다라는 직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뭔가 비교를 해야 되겠다. T타입의 자료형 int면 int 두 개끼리 비교하고, t가 캐릭터였으면 두 개의 캐릭터 값을 비교해서 뭔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t타입이 만약에 더블 타입이면 두 개의 더블 타입을 비교를 해서 뭔가 비교하는 연산이 어떠한 주어진 t타입의 자료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한 int, 더블, 캐릭터에 대해서는 다 비교하는 거 연산자 작으냐, 요 두 개 숫자를 해서 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작으냐 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 메인 클래스에 my class with no comparison, no output이라는 이상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점은 뭔가 하면은 요 클래스에서는 비교하는 연산자 정의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것만 정의 안 한 게 아니라 출력하는 연산자도 정의 안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이름이 긴데 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하는 연산자도 없고 출력하는 연산자도 없는 클래스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의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ARR10 아직 초기화가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초기화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요 클래스의 객체에 ARR 0번, ARR 1번, ARR 2번 그 객체들은 비교하는 연산자도 없고 출력하는 연산자도 없어요. 그랬을 때 sort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ARR10 이렇게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에러냐?
야, 너 여기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 너 비교하는 연산자 없는데? 예, 그런 뜻이에요. 뭐 요 sort를 쓰려면 sort가 index of smallest라는 템플릿 함수를 쓰고 index of smallest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index of smallest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너가 그 t로 지정한 자료형에 대해서 작으냐라고 하는 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T-타입으로 my class with no comparison, no output이라는 요 클래스 썼는데 그거 안 돼. 비교하는 연산자가 정의가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에라야 라는 이야기. 아이디 아시겠죠?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템플릿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력 연산자를 쓰고 있어요. 요 T타입의 자료형에 대해서. 이게 T타입의 자료형을 지금 자료형의 값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거를 Cout에다가 좀 출력 연산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한 메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한번 시도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빌드 에러가 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력하는 연산자 지금 없는데 그런 에러가 난 거예요. 야, 너 요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서 출력하는 연산자가 없는데 그게 있어야지만 프린트라는 템플릿 함수를 쓸 수 있어. 왜냐하면 프린트라는 템플릿 함수 안에 그 출력 연산자를 썼거든. T타입의 값에 대해서 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템플릿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템플릿 함수의 T타입에다가 뭐 int, 뭐 더블, 뭐 캐릭터, 뭐 어떤 클래스, 머니 클래스, 어떤 거를 지정해도 좋긴 하는데 그 템플릿 함수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이 다 지원하는 자료형으로 지정을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템플릿 함수를 사용할 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템플릿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 템플릿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클래스 템플릿에 대해서도 사실은 함수 템플릿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템플릿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선언할 때, 템플릿 클래스를 선언할 때 그 어떤 구문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함수 템플릿에서 이야기했던 것 플러스 클래스 템플릿의 구문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어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페어는 말 그대로 first, second 두 개의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어떤 쌍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때 이 두 개의 원소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두 개의 원소가 어떤 타입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는 뭐 나는 내가 인티저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 캐릭터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don't care. 이게 인티저 타입으로 두 개를 갖고 있는지 캐릭터 타입으로 두 개를 갖고 있는지 오로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역시 클래스 템플릿 T타입 두 개의 원소 타입은 T로 그냥 제너럴하게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한 그런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 템플릿의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클래스 템플릿 페어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어라고 하는 요 클래스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템플릿 페어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지금 페어.헤더 파일을 하나 오픈해 놨습니다. 페어.헤더 파일 클래스 템플릿을 작성하기 위해. 그래서 일단은 타입 변수가 필요하니까 요 템플릿 키워드를 사용해서 t라고 하는 타입 변수 하나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으로 프라이빗으로 T타입의 first하고 T타입의 second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하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T타입이 됐죠? T타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 텐데요. 기본 생성자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T-타입의 first value하고 그 다음에 T-타입의 second value를 인자로 받는 일반 생성자도 하나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ter, setter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et first에서 T-타입의 new value를 하나 세팅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set second에서 new value를 하나 설정하는, 두 번째다 설정하는 그런 setter 함수 두 개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first라는 함수가 있겠죠? const. 그 다음에 get second라고 하는 함수 만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T-타입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add up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소를 뭐 더하는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위해서 뭐 더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타입의 페어 클래스를 한번 좀 선언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요거 작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실제 하나씩 코드들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위해서 템플릿 전위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페어의 T-타입의 클래스 여기 이렇게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페어의 T-타입의 클래스. 여기서는 T라고 하는 거 이제 붙여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do nothing. 자, 이렇게 하나 작성하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게 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지정할 때는 요 T를 뒤에다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정할 때는 또 안 붙였네요.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생성자 페어 T 클래스에 속하는 하고 그 다음에 T-타입의 first하고 T-타입의 second 지정해서 초기화 섹션을 사용할까요? 그냥 first 그 다음에 second에다가 assign하는 그런 일반 생성자 작성을 했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타입의 페어 T에 속하는 set first라는 함수 value를 해서 지금 first에다가 V를 assign하는 그런 코드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그 다음에 return 값이 void 돼야 되겠죠? 여기 좀 assignment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first에다가 assign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second라는 함수도 거의 비슷하겠죠? second라는 함수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ter, setter 작성해야 되겠죠? getter, setter. 그래서 이제 getter, setter는 T-타입을 리턴해야 되겠고, get first. 그래서 이제 const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turn fir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get first. 그 다음에 이거는 인자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 이게 이제 return 타입이고 이건 이제 펑션 이름 멤버 펑션 이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get second라는 함수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second를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etter, setter 같은 경우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up이라고 하는 함수가 좀 독특한 함수라고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ddup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인자는 이미 first, second 두 개가 있으니까 return에서 first하고 second에 대해서 덧셈 연산자를 적용을 해가지고 return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onst를 붙이고요. 그래서 덧셈 연산자를 사용해서 멤버 변수 first하고 second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return하니까 그러니까 T-타입으로 return하는 뭐 그런 함수를 이제 add 함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사용하는 뭐 메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메인 함수를. 자, 그래서 source 파일에 이제 main.cpp를 하나 만들어서요. cpp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std를 다 해도 겹치지는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cout하고 나는 using이죠. and 이렇게 쓰고요. int main 이렇게 하고요. return zero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코드를.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int 두 개를 갖고 있는 뭐 페어를 하나 만드는 거죠. score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사용하려면 include를 해줘야 되겠죠. include h 이렇게 해주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score.set first를 3으로 하고 score.set second를 뭐 0으로 했나요? 0으로 하고 뭐 그냥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cout에서 score.add up 뭐 이렇게 이거 하나를 출력을 해보는 뭐 그런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해볼 수가 있겠냐면 캐릭터에서 syst라고 하는 일단 이번에는 일반 생성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성자 두 개의 인자를 받는 first하고 second를 인자를 받는 일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sit에 뭐 add up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실 이제 숫자 3하고 0하고 더하는 거는 이제 좀 의미가 있을 텐데 A하고 B라고 하는 문자를 더한 캐릭터 값은 아마도 출력을 하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어떤 그런 문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A하고 B를 더한 어떤 결과가 리턴이 된다 라고 하는 것만 클래스 템플릿을 페어라고 하는 클래스 템플릿을 int 버전에 대해서도 썼고 캐릭터 버전에 대해서도 썼다라고 하는 사실만 일단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이고 뭔가 지금 캐릭터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유형의 이제 캐릭터 영역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잘 동작은 된 겁니다.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클래스 템플릿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my class with no plus 클래스에서 덧셈 연산자를 지원하지 않는 정의하지 않는 어떤 클래스 아직 구현하지 않는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객체를 한번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페어라고 하는 객체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에 뭐 add up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p.add up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봅니다. 트라이 해보면 에러가 났죠. 컴파일러가 뭐라 나왔느냐? 야, 너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 그거 정의 안 돼 있는데? 라고 돼 있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p. 여기 이제 두 개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원인인 것 같고 세 번째 거가 이제 에러인 것 같은데요. 여기 너무 작아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비디오로 좀 볼 수는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요 코드는 제공해 드립니다. 제공해 드릴 때 이걸 주석 처리가 돼 있을 텐데요. 주석 처리를 빼고도 한번 컴파일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플러스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P라는 객체의 페어에는 P 타입의 first하고 second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add up first하고 그 first하고 second를 덧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T 타입에 대한 덧셈 연산자가 정의돼 있어야지만 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정한 T 타입이 my class with no plus라고 해서 덧셈 연산자가 정의되지 않는 타입으로 제가 T 타입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add up을 사용하려면 너 에러가 난다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함수 템플릿 할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러 함수에서는 t타입에 대해서 사용하려면 t타입에 대한 플러스 연산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형 매개 변수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클래스 템플릿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노테이션 언제 t를 붙이고 언제 t를 붙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기법, 구문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기본적인 템플릿 요 세 가지 주제가 템플릿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들 다 끝나고 나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STL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또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는 STL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러한 이제 템플릿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가 많이 지금까지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베이직 스트링이라고 하는 템플릿 클래스가 있고요. 거기에 인자로 캐릭터를 지정을 한 그렇게 해서 나온 클래스가 스트링이에요. 베이직 스트링이라고 하는 템플릿에 t타입이 있는데 그 t타입에다가 캐릭터를 지정을 해서 정의를 한 게 이제 스트링 타입이다. 그걸 이제 타입 define 한 것이다. 원래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템플릿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12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 템플릿과 클래스 템플릿에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제 요 클래스의 상속 개념과 템플릿을 믹스시키는 그런 이그젬플들, 좀 복잡하겠죠. 상속도 복잡한데 또 템플릿까지 이렇게 믹스를 시킨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강의를 이제 그 다음 강의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함수 템플릿과 클래스 템플릿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